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곳이 알고 싶다입니다. 얼마 전 한 통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울산 장생포 앞바다에서 괴이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괴이한 울음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제작진은 이 소리의 정체를 찾기 위해 울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제보지인 울산 장생포로 향하던 중 대하강변에 유난히 사람이 북적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제작진은 혹시나 괴이한 울음소리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여 잠시 취재차에서 내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이 울산에 찾아간 날에는 고래축제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울산이라는 도시를 떠올리면 대개 자동차, 조선소, 공장이 많은 공업도시 또는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라고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울산은 고래 캐릭터와 조형물, 다양한 고래 체험 등 온통 고래로 가득한 국내 유일의 고래 도시였습니다. 강변에서는 고래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작진이 찾던 소리와 흡사한 소리가 강변에서 들려왔습니다. 제작진은 이 괴이한 울음소리가 고래의 소리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으며 실제로 고래를 볼 수 있다는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으로 향했습니다. 고래생태체험관으로 들어가자마자 돌고래들이 헤엄치고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저 터널에서 활기찬 돌고래들의 몸짓을 보며 신비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저 터널 위로 올라가자 돌고래의 재롱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사람과 교감하며 손도 잡고 입맞춤도 하는 이 모습은 고래에 대한 울산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돌고래의 울음소리는 우리가 찾는 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울산에서 들려온 그 괴이한 울음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제작진은 바로 옆 고래박물관에서 고래와 울산의 관련성을 더욱 집중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고래박물관에는 고래의 실제 골격 모형부터 몇십 년 전 고래잡이를 했던 문서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울산 방구대 암각화에서 세계 최초로 고래잡이를 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를 기록하기도 전인 선사시대부터 고래와 울산은 함께 해온 것입니다. 잠깐, 이 소리는 무엇일까요? 드디어 괴이한 울음소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이 소리는 바로 귀신고래의 소리였습니다. 고래박물관 3층 전체가 전문가될 만큼 우리나라와 귀신고래는 인연이 깊습니다. 1912년 미국의 한 탐험가가 우리나라에서 귀신고래를 처음으로 발견하면서 귀신고래는 유일한 한국계 고래가 되었습니다. 귀신고래라는 이름은 해안 바위 사이에 머리를 세우고 있다가 사람이 다가가면 귀신처럼 사라진다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귀신고래는 이름 따라 생김새도 참 특이한데요. 태어날 땐 짙은 회색빛으로 태어나 회색고래라고도 불리지만 살면서 상처가 난 것처럼 몸에 기생하는 따개비 때문에 그 모습이 얼룩덜룩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귀신고래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1500마리 가까이 동해안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멸종위기에 처해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귀신고래가 자취를 감추게 된 건 왜일까요? 바로 일제강점기 때 러시아와 일본의 포경회사들이 무분별하게 포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986년 포경금지를 약속하고 울산 앞바다 귀신고래 회유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귀신고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한국계 고래인 귀신고래. 지금은 울산 앞바다에서 귀신고래를 볼 수는 없지만 머지않아 울산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우리들의 친구로 돌아올 것입니다.